혈맥이 흐르는 듯한 그런 회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산을 그릴 때는 높은 산, 금강산처럼 유명한 산이나 높은 산을 그릴 때는 겹선으로 해서 산색을 강조하고 나머지 산맥의 흐름은 그냥 톱니 모양으로 표현했다, 처리했다라고 이제 청구도 법리에 쓰고 있는데 그런 모양새대로 대동여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금강산을 주변으로 한 사진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위에 이제 집선봉, 그다음에 천선대, 그다음에 오른쪽에 망향대. 특히 망향대 가면 김정호가 여기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약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산세와 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산 표현을 보면 그런 흡사한 그런 닮게 그린 실경산수처럼 혹은 회화처럼 그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압축해서 그리는 방식의 그 닮은 모습. 우리 지형의 산세가 이런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예술적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들게 합니다. 또한 이제 대동여지도의 칠보산 부분인데요. 칠보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감겨서 그 표현된 그 산맥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칠보산 옛 사진을 보면 그렇게 똑같이 감겨가는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칠보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마치 실경산수를 이렇게 지형에 맞춰서 압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지형의 그 특징의 표현은 마치 우리 산도, 묘산도라고 해서 그 무덤을 그리는, 즉 풍수 개념으로 무덤의 형태를, 위치를 그리는 그런 지형 표현 방식하고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성일대, 지금 왼쪽에 개성일대의 대동여지도의 표현을 보시죠. 개성의 노란색이 이제 칠해져 있죠. 중요 도시니까. 그리고 개성을 둘러싼 송악산이 이제 뾰족뾰족하게 북쪽에 그려져 있고 그 산맥을 따라서 이제 그 위로 이제 성거산, 제석산 이런 산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이런 구성법은 산세의 모양도 그렇지만 바로 이런 광주 평장동 묘산도를 그린 이런 그 풍수 개념의 지도하고 같은 형식이고 유사하죠. 특히 이런 지도는 그 개화식 마치 연꽃이 핀 혹은 모란이 핀 꽃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리는 그런 방식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렇고 그 땅의 모양새에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을 김정호가 찾았다는 증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도성도, 우리가 이제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할 때 그 풍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찾아서 남산, 북한산, 도봉산, 그 다음에 이제 인왕산, 낙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을 도성으로 이렇게 꾸몄죠. 정말 아름다운 곳에 도성을 설정한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궁궐,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덕수궁 이 위치는 전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고 주변의 산세는 역시 초록빛, 녹음이 진 그런 회화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물감을 칠한 부분이 뒷면에도 배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구를 다 하고 채색을 해서 보다 이제 우리 지형 닮은 그런 회화적인 맛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은 우리나라 지도가 조선 말기에 와서 그런 근대식 지도로 발전하는 대동여지도처럼 근대식 지도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회화식 지도가 크게 발전합니다. 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방식을 어울려 찾은 거죠. 그러니까 묘산도처럼 그리고 있는 구성 방식. 지금 모란꽃을 보고 계신데요. 아래쪽에 모란꽃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활짝 핀.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방을 본 모습으로 산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표현으로 보면 어색하지만 우리 산세가 저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광주 지도죠. 위에 무등산, 서석대와 지금
서석대 실경을 비교해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꽃이 활짝 펴서 뉘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초록색 산세의 아름다움을 역시 함께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단순히 지도의 역할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런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지도가 회화사의 한 영역으로 그다음에 판화사의 한 영역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 초기부터 김정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 땅을 과학적으로 그리는 근대식 지도의 발달과 함께 회화식 지도가 그림식 지도가 어떻게 발달했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지도가 발달한 시대에 바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을 그리는 풍속화가 함께 유행합니다. 그래서 김홍도, 신윤복 등의 풍속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